안녕하세요. 국어교과서 읽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국어 시간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당시 중2병을 심하게 앓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감수성이 가장 예민했던 시기였기도 한데요. 국어 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하고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국어 교과서를 다시 보니까 기분이 참 새롭네요. 오늘은 2단원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중심 내용 파악하기라는 단원입니다. 소단원 1, 표준어와 방언입니다. 제목 표준어와 방언, 성낙수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은 고유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고유 언어를 일반적으로 한국어라고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어라고 한다. 한국어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한민족이 사용하는 동안에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차이가 난 말을 방언 또는 사투리라고 한다. 방언에는 모든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다 보니 사투리, 방언을 어느 정도 쓰는 편인데요. 이 글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볼게요. 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방언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거나 오해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서 사용하는 말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배우고 쓸 수 있게 하는데 이런 말을 표준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었나 봐요. 이렇게 별표도 쳐져 있고 노란색으로 밑줄도 쫙쫙 그어져 있는데요. 시험에 나왔었나 보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계급적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양 없는 사람들의 말은 표준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지나친 비어나 속어, 유행어 같은 것은 표준어가 될 수 없다.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도 일부만 사용하면 안 되고 두루 써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있다. 현대라는 말은 시대적 조건을 나타낸다. 언어는 생명이 있어서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미 쓰이지 않게 된 말은 표준어가 될 수 없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쓰이고 있는 말이 표준어가 된다. 예를 들어 먹이나무, 모독나무 중에서 현대에는 먹이나무는 쓰이지 않으므로 모독나무가 표준어이다. 먹이나무 저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다음 문단입니다. 서울은 지역적 조건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수도인 이곳은 문화, 경제, 정치,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이는 말이 전국 방언의 대표가 될 만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말이라도 표준어가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시골말이어도 표준어가 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표준어는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의 대상이 된다. 즉,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내는 대로 소리대로 섞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올바른 한글 표기와 표준 발음을 하기 위해서도 표준어를 꼭 알아야 함은 물론이다. 표준어는 나라에서 대표로 정한 말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교과서는 물론이고 신문이나 책에서 이것을 써야 하고 방송에서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어는 공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표준어가 곧 공용어는 아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 말이나 여러 개의 언어로 공용어를 삼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자기 나라 말이 통일이 안 되어서 부득이 다른 나라 말을 공용어로 하는 경우인데 인도나 필리핀 등이 그러하다. 후자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므로 그들의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해주는 경우인데 스위스 같은 나라가 이에 속한다. 공용어가 여럿이면 그것을 쓰는 사람들 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족이나 언어가 하나이니 다행이라 하겠다. 표준어를 정해서 쓰면 모든 국민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통합이 용이해진다. 또 표준어를 통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며 국어 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표준어가 아닌 말은 모두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 중에서 지역적인 요인에 의한 것을 지역방언이라고 하고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을 사회방언 또는 계급방언이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의 방언은 지역방언만을 의미한다. 지역방언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게 되면서 변이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지역보다는 먼 지역과 방언 차이가 더 크며 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나 옛날에 다른 나라에 속했던 지역 간에도 방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지역 방언은 크게 나누는 방법과 작게 나누는 방법이 있다. 크게는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경기도 방언, 강원도 방언 등으로 나누며 작게는 대구 방언, 목포 방언, 청주 방언, 수원 방언, 강릉 방언 등으로 나눈다. 그러나 인접한 지역 사이에서는 이처럼 분명하게 방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 같은 도 안에 있더라도 그 방언은 천차만별이에요. 네, 대구 사투리 다르고 부산 사투리 다르죠? 가까워도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회방언은 언어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변이가 나타난 것인데 대체로 계층, 세대, 성별, 학력, 직업 등이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다. 사회방언의 예를 들면 물개는 군인들이 해군을 의미하는 말로 쓰며 맞나요? 해군 나오신 분들 맞나요? 네, 낚다, 건지다는 신문이나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기사를 취재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오늘 한 건 낚았다 할 때 이런 표현 쓰는 거죠. 네. 방언은 빅표준어이긴 하지만 국어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선 표준어에도 여러 방언 중에서 대표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방언이 없으면 표준어의 제정이 무의미하다. 예를 들면 무는 무수, 무시, 무, 무와 같은 방언 중에서 표준어 규정에 따라서 표준어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방언은 실제로 언중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므로 그 속에는 국어의 여러 가지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국외음화, 전설모음화 같은 현상이 방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인이 그만큼 말을 쉽게 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와, 국외음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 국외음화 옆에 이렇게 제가 메모도 해놨는데요. 국외음이 아닌 것이 국외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바로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네, 이거 시험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니. 그리고 제가 왼쪽이죠? 왼쪽에다가 이렇게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사람 얼굴도 이렇게 그려놨네요. 네, 다음 문단 읽어볼게요. 또 방언 속에는 옛말이 많이 남아있어서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옛말에서 쓰이던 어휘가 그대로 쓰이는가 하면 불규칙 용언이 규칙 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옛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방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사람끼리 사용하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 예를 들어 혼자 없어예 라고 할 때에 이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 라는 뜻을 금방 알 수 있으며, 잘 가입시다 라고 할 때에 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의미로 잘 알아듣는다.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이런 말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같은 지방 사람들끼리 사용하면 그만큼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끝으로 방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상이 들어있어서 민족성과 전통, 풍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신화, 전설, 민담, 민요, 수수께끼, 말놀이 등과 같은 풍부한 구비문학이 방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은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표준어는 우리나라의 공용어로서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며 교육적으로 효율성을 지니고 국어 순화에도 기여한다. 반면에 방언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방언만이 가지는 의의와 가치가 적지 않다. 유구한 역사의 바탕 위에 풍부한 문화를 누리는 교양을 갖춘 국민으로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이며 권리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방언을 사용하는 일도 의의 있는 일이며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일도 게을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방언 연구가 왜 필요한지 피력하며 이 글은 끝이 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국어교과서 표준어와 방언이라는 글 어떠셨어요? 저도 방언을 평소에 쓰는데 이제 방언을 쓰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저희가 사투리를 쓰면 아무래도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잖아요. 저 서울말 쓴다고요?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 이제 학교 선배들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하니까 저는 학교 선배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왜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하지? 근데 저만의 착각이었고요. 네, 일주일 만에 그 환상은 깨졌고, 서울 사람들은 원래 그 서울말 자체가 굉장히 다정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서울 분들은 그 부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에 대한 로망이 또 있더라고요. 네, 영화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곤 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표준어와 방언이라는 글을 읽으며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국어교과서 읽기 3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